제너럴 모터스, 베스트바이, 월마트와 질레트, 이 회사들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어째서 왜 이런 파괴 현상이 밀어닥친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디지털 신기술이 문제인 것일까? 오늘은 이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큰 박수로 이동우 대표를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오늘 디커플링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동우 콘텐츠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는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이 디커플링의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GS그룹의 한 계열사하고 디커플링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어서요. 디커플링이라는 책은 좀 독특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면 슬라이드가 좀 있긴 한데 김기진 대표님은 저한테 이걸 40분에 강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제가 23차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40분에 어떻게 줄입니까? 일단 줄여보겠습니다. 묘하게도 크리스텐슨 교수가 돌아가시면서 탈레스 테세라 교수가 썼던 이 디커플링이 파괴적 혁신을 밟고 일어선다는 것 자체가 참 묘한 그 명암이 갈리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까지는 않았지만 디커플링에서는 파괴적 혁신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괴적 혁신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한 5분 이내로 좀 끝내보고 넘어가 보죠. 자, 일단 파괴적 혁신은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업 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교 우위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파괴적 혁신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가 시장에서 또는 신규 시장에서 그리고 품질은 아주 저품질의 이 제품이 등장했을 때 파괴적 혁신 조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은 저가 시장에서 또 품질이 좋지 않은 기업이 등장했을 때 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얕잡아 보다가 당하게 되는 그게 사실은 파괴적 혁신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요거 좀 넘어가 보죠. 근데 디커플링은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디커플링은 좀 뭐가 다르냐면 디지털 디스럽션의 주범은 회사 간의 경쟁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로 거기에 맞게 고객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파괴의 주범은 바로 고객들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이 좀 다릅니다. 관점의 해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파괴적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거죠. 이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그 디지털 디스럽션이라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디스럽션과 디지털 혁명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죠. 예를 들면 노동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이것은 DT하고는 다르고 플랫폼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만약에 협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제조혁신에 국한된 문제이고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양면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기업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DT는 이미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하는 게 DT입니다.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DT와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DT를 하지 않아도 되죠. 왜? 그 회사는 원래부터 디지털 디스럽션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디스럽션의 파괴의 주범은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또한 사실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영자들, 또 임원들, CEO들 뭐 이런 사람들은 컨설턴트들을 다 포함해서 디지털 디스럽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디커플링은 뭐냐면 이 평가하고 선택하고 구매하고 사용하는 이 중간 단계를 끊어버리고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베스트바이하고 아마존의 사례인데요.
그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1966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966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가 1983년에 베스트바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가게 이름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500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 우리나라에 그 하이마트가 있다면 미국에는 베스트바이가 있다. 그래서 컴퓨터와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회사죠, 사실은. 근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은 회사의 CEO라면 거대한 회사가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놓잖아요. 많은 인원과 엄청난 자금과 이 시설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어디를 공략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깨고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이 고객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지점. 그러니까 평가하고 선택하고 구매하고 소비하고 구매와 선택과 구매 사이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 상태가 된 거고, 그리고 베스트바이 입장에서는 디커플러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디커플링 책을 아마 대표님이 사서 팀장급 이상 나눠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여기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체에 조금 들어서는 상황이라 네네. 뭔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뭐 어떤 그런 전략이나 아니면은 뭐 그 기법 같은 거를 조금 생각해 보라고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강의 듣고 나니까 조금 저도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DT하고 플랫폼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DT 같은 경우에 가장 모범 사례는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명한 사례는 그 어도비입니다. 어도비가 DT의 가장 유명한 사례이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도비하고는 다르죠. 플랫폼은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뭐 알리바바 이런 게 사실은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은 한쪽에서 정보를 올리면 한쪽에서 그거를 소비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한쪽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하는 정도의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DT는 이미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어도비가 DT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더 피쉬 모델이라고 검색을 해버리면 자, 이런 모델이 뜨거든요. 자,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이게 더 피쉬 모델인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물고기 모델입니다. 이게 물고기 모델. 여기 보면 레베뉴가 있고 이제 코스트가 있는데, 자, 이 어도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도비가 CD롬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 코스트가 낮고 레베뉴가 높은 상태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클라우드로 전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플랫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도의 그 컨센서스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디커플링이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네. 저희가 이 디커플링이라는 책을 리더 대상으로 전 리더한테 송부를 해서 모든 리더들이 지금 숙지를 하고 있긴 하신데, 어렵겠네요, 리더들이.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대표님 강의를 통해서 리더분들한테 대표님 유튜브 영상 찍어주신 것도 같이 배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거대한 기업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코카콜라, GM, GE, 바스프, 아에게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다 100년 넘은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경쟁 회사가 등장할 때는 만약에 그 거대한 회사하고 싸우려면 이 회사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거대한 몸집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약점을 찾아서 그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디커플링이라는 거죠, 사실. 뭐 오늘 같이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현업에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강사님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굉장히 유익했고 그리고 우리 업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대표님,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해요. 퇴근하고 사실은 집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온라인 교육, 이 화상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에도 혹시 진정이 안 되면 이런 식의 강의들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자간 대화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훌륭한 사회자분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인사이트 힘드시게 인사이트 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도 꼭 오프라인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지만 그 이동 교수님 강의가 너무 와 닿고요. 네. 뭐 저는 뭐 강의에 대해서 할 말씀은 없고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10분 독서 지금 홈페이지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역적으로 생각하고 가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KHR 저희 포럼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회원이 등록돼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 김기진 대표님 운영하고 있는 포럼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저 이동훈 대표님 지금 설명해 주셨던 이 디커플링이 결국은 뭐 지금 가장 최근에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그 D2C, 그 다이렉트 투 컨슈머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많은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줌이라는 오늘 봤던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이트들도 최근에 그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본다면 예전 같으면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되게 어렵고 큰 투자를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그냥 손쉽게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누구나 쉽게 한번 접해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희 교육계도 아마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강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첨언을 좀 해드리면 그 4월 달에는 골리앗의 복수라는 책이 나와요. 예. 예, 골리앗의 복수. 이 책에도 제가 추천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ICT 기업에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골리앗이 어떻게 이제 복수를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조만간. 예. 네, 4월 달에도 온라인 라이브로 한번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4차 산업혁명이나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추천해준 책도 더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나 워크숍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진행 방식이라던가 이런 툴들을 좀 익힐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 만들어 주시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미 뭐 우리 김기진 대표께서 감사하다는 표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강사님의 강의가 훌륭하였다는 또 표현도 전달되었을 것 같고요.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이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강의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다 이번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것을 꼭 지키기를 당부도 드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141회 HR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뵙죠.